이제 아까 삼각 형태에서 쐐기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대각선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쐐기는 아까랑 좀 다르게 뭔가 말 그대로 점점 좁혀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쐐기 형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은 상승하는 쐐기에서 여기 선을 뛰어넘게끔 그렸고 여기서는 깨지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그려놓은 거지 항상 쐐기는 위로 쏟아라 그리고 하락 쐐기는 아래로 쏟아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쐐기 관련된 확률적인 이론에서는 이런 상승 쐐기가 생겼을 때 상승 쐐기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는 쐐기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70%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락 쐐기에서 내려오다가 위로 꽂을 확률이 70%고 아래는 30%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쐐기는 제5파동으로만 이루어진다. 쐐기는 1, 2, 3, 4, 5파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삼각형 안에 모든 이제 파동들은 어떤 모두 일관된 패턴 운동의 일부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뭐 다시 333으로 나온다든지 5로 나온다든지 어떤 일련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삼각형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우연의 일치로 나타난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안에서 이제 5차 파동이 5파동이 끝날 때는 하락 파동해가 아니라 하락 파동은 이 수렴에 지지받았던 곳, 이 오른쪽에서 좀 설명할까요? 5파동이 끝날 때 이제 이 부분에 나온 게 하락 파동이죠. 하락 파동은 수렴을 받았던 부분, 이런 자리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작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겠죠. 큰 조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지 저항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런 지지를 받았던 곳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이 그리고 이런 쐐기 형태에서는 이 삼각형의 궤도에 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여기가 닿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는 적다. 우리가 좀 다른 데서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파동에서. 그러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걸 이제 휩소라고 하고, 엔딩, 다이고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하는 이제 엔딩 다이고날의 형태로 좀 보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이 되게 높은 형태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고속으로 진행할 경우 이 뜻이 뭐냐면 날봉으로 좀 봤었을 때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이런 이동 평균선을 5일만 치고 올라가는 게 저는 한 방향으로 고속적으로 진행할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 없이 빨리 올라가는 경우, 반전의 속도라는 거는 조정의 속도예요. 조정의 속도도 매우 빠르게 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조정도 매우 빠르게 오고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급등처럼 빠른 시장에서는 크게 봐서는 그냥 하나의 장대로밖에 안 보여요. 이걸 주간으로 봐버리면 원래는 이제 올라갔다 하는 그 부분들이 짧게 보면 보이는데 주봉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쪼개서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라는 뜻이 실제 거래된 주식의 개수를 뜻하고 거래율은 전체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인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우리는 이제 거래율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만 조금 볼륨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조정은 시작에서 끝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한다. 하지만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약세일 경우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반대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5차 파동 중 이 1차 파동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2에서는 감소하고 방금 전에 조정은 감소한다고 했죠. 3에서 다시 증가하고 4에서 다시 감소하고 5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마지막 5파동에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그 반전을 좀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그냥 큰 파동에서 보통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주식 시장을 좀 보면서
진행이 된 거고, 지금 주식시장의 차트는 되게 오랫동안 있었었잖아요. 코인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주간과 일간, 어떻게 보면 연봉도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으로 큰 사이클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간별 거래량은 어떤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 거래량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나이기는 하죠. 결국 작은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1분봉, 3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올라갈수록 큰 프레임이에요. 신뢰도로 봤을 때 낮은 프레임일수록 신뢰도는 낮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잘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게 낮은 프레임이에요. 하지만 큰 프레임에서는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정확히 잡혀져 있었을 때 그걸 깨는 시장의 흐름은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